본 의원은 지난 5월 3일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상생협력을 통해 부산항 제2신항이 경남 진해로 입지가 확정된 것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2신항이 들어서는 진해 지역은 트라이포트로 항만과 공항에 이어 철도까지 연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바다와 대륙을 잇는 세계적인 관문항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진해 지역 부산항 제2신항은 현재 22선석 규모의 신항을 2040년까지 총 56선석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부두시설과 배후단지 조성, 교통인프라 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글로벌 항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신항 그리고 제2신항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글로벌 항만의 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신항에 대한 경쟁력 향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를 가로막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진해 주민들은 부산신항 건설 시 국가계획에 협조하고자 하였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어민 생계의 터전인 어장과 양식장을 신항 개발에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어민들은 생계터전만 잃고 지역 경제에도 뭐 하나 도움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부산항 제2신항이 조성되면 다시 한번 더 큰 희생을 지역 어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제2신항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제1신항의 웅동지구를 포함한 생계대책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웅동지구 개발과 어민 생계대책 문제에 대해 뒤돌아본다면 과연 경상남도는 무엇을 했는지, 문제 해결의 여지는 있는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가 제2신항을 거론하고 지역 경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지평부에서는 웅동지구 생계대책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적극 노력하겠다 또는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등의 여지 답변을 들어왔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런 식으로 면피서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과연 김경수 도정이 추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인지 아니면 도정의 최우선 정책인 혁신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혁신 부르짖지 말고 행동으로 하시고 공무원이 책임지는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남도의 부산신항과 제2신항 그리고 웅동지구와 연계된 어민 생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제2신항이 포함된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신항 활성화 마스터 플랜을 조속히 마련하여 하며 신항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웅동 1지구와 웅천, 남산지구와 성지구도 종합적으로 마스터 플랜의 큰 틀에서 다시 재검토와 조정이 이루어져야 본다고 본 의원이 기질의를 통해 말씀드렸는데 이에 관련해 현재 경상도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항 활성화 마스터 플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남 진해로 입지가 결정이 된 제2신항 유치에 대해서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지난 도정 질문에서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신항과 제2신항 건설에 따른 실질적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항만 물류도시로 창원 진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큰 틀에서 준중했습니다. 먼저 항만 배후도시 종합발전방안 TF 운영하고 물류 플랫폼 구축 관련 연구 용역을 준중했습니다. 우선 항만 배후도시 종합발전방안 수립 용역 관련해서는 물류라든 도시 확장 등 정주 여건을 포함한 항만과 배후도시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용역에 앞서 지난 1월부터 항만 배후도시 종합발전방안 기초안 마련을 위해서 경제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경남도와 창원시 관련 부서로 구성된 TF를 지금 운영 중에서 기초안을 확실히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6월 말에 기초안이 확정이 되면 7월 초에 관련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신항과 제2신항
조성돼 물류 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3월부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동북아 물류 R&D 셀처 연구 용역을 통해서 물류 수요 용지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항 주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구 중에서 웅동 1지구, 그다음 웅천 남산지구와 와성지구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경남 중심 항만 재편에 대비하고 또 고부가 같이 창출된 물류 생태계와 세계적인 항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발 사업자와 창원시 또 해수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 국장님은 전문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우리 해양수산국장으로 임명되셨는데 정말 그 수산업 발전과 또 항만에 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용역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경제부지사님과 함께 정말 우리 도가 이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용역을 주고 또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야 되지, 그 사람들이 해가 오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볼 때 그냥 지금부터 발표된 학계나 그 위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어떤 문제점만 가지고 그 조금 접목시킨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앞으로 이 지역은 어떤 쪽으로 발전돼야 되겠다는 기본 틀을 가지고 용역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은 발전연구소에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접목을 시켜야지, 그 사람들이 해가 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하든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거기에 대한 항구다운 어떤 항구가 제 신앙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는 어민을 위해서 무엇이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지 적극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국장님, 웅동 제1지구 개발을 최초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에서 BOT 방식이라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민간 사업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사업 시행 권리를 민간 사업자에게 협약을 통해 사실상 양도하였습니다. 권리를 가진 사업 시행자가 시행 권리를 양도하는 바람에 누가 직접적인 일을 하고 누가 책임을 지는지 알 수가 없는 형태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업구조는 전국에서 사례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경남도 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으로 연결되는 국적 불명의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 과연 그러한 다단계 형태의 권리와 지위를 가지고 사업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계획에 반영될 수 있었는지, 누가 검토하고 결정을 했는지, 그 근거는 어떤 법과 규정에 있는지 내용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 말씀하신 질문하신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재정이나 공적 재원 투자에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또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서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연약 지반 개량 등 부지 조성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발이 아닌 민간 투자 방식으로 이렇게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에 우리 도와 그리고 구진해시, 경남개발공사 그리고 부산진해경제구역청이 웅동지구 전설도 투기장 개발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개발 사업 시행자로 구진해시 그리고 경남개발공사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민간 투자자 공모를 경남개발공사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해 규정에 따라서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춘 구진해시와 경남개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변경하여 개발 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이듬해 3월에 구진해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해당 준설도 투기장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 체결한 협약에 따라서 구진해시와 경남개발공사에서
2009년 3월에 재정 부담을 줄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 투자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 모집 공모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공모 시에 토지 사용 기간을 사업 협약 체결로부터 30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공모하였습니다. 임대 기간을 30년으로 결정하게 된 근거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최대 5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80조에서도 지상권의 존속기한을 최소 3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평균적인 경제적 내용 연수를 고려해서 30년으로 임대 기간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2009년 8월에 단독 입찰한 용원과 STX 컨소시엄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을 했고 그 이후 2009년 12월에 실시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어업인들이나 그 외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일단 어떻게 됐든 웅동지구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황이 있으면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는 저희 최근에도 확인을 했는데 외투 기업은 유지되고 있고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해주고. 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웅동지구 제1지구 계획을 민간 투자 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장기간 30년 임대를 바탕으로 자금 회수와 운영기간 보장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민간 투자 형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뀌어졌는지, 이제는 민간 투자 방식이 아닌지, 그럼 현재는 공영개발이라고 한다면 민간 사업자가 비용을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방식을 변경하게 된 것은 소멸 어업인 생계대책 해소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진한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BOT 방식은 조성 토지 공급 임대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업인 생계대책을 위한 매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후에 민간에게 매각이나 임대 공급이 가능한 방식으로 된 것입니다. 2012년 2월에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해소 방안으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위에 요구를 반영해서 개발 사업 부지 내에 일부 토지를 소멸어업인에게 매각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협약 내용을 이행을 위해서 2013년 10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민간 사업자인 진해오션이 그대로 이전과 동일하게 개발하고 30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어업인들이 생계대책을 위해서 공영방식으로 바꿨다 하는데, 공영방식으로 바꿔가지고 어업인들이 지금 이제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모든 어떤 부분에서 어업인들한테 지금 이제 우리 경상남도가 할 수 있는 활력이 있는 어떤 제시할 방향이 저는 지금 이제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이전에 여러 차례 이제 생계대책 부지에 대한 이제 처분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부지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에다가 처분 계획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5월에는 웅동지구 1지구에 대한 실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그런 수유계획을 통한 처분 방법이라든지 매각 대상자를 진해 요청 수입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경상남도도 그동안의 어업인들 생계대책과 그게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셨다 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들립니다만은 지금까지 한 개도 해결되고 있지 않으니까 2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어떤 시점에서도 어업인들이 아직까지 집회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지금 현재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정말 바다에서 정말 풍부하게
집안에 그 자식들 공부 정말 다 시키고 그렇게 풍부하게 살았는데 지금 너무 어렵게 살아서 그 대책이라도 빨리 해결이 되면은 그래도 생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에서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말로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좀 정리가 되는 대로 그 창원시와 그리고 그 생계대책위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BOT 방식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에 따르는 절차와 규정, 사업 진행을 하였는지 또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예.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예, 주시기 제 답변 내용을 토대로 관련 근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대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에는 운동지구 계획을 민간 투자 방식 BOT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운동지구 사업 시행의 64%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의 문제입니다.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경남개발공사는 조직의 무능함과 책임 회피로 사실상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니 창원시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이루고 있고 경남개발공사 경남도 경제자유구역청에는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프장 사업 위에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여건을 모르고 그동안 어민들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생계대책을 해결해 달라고 수없이 매달리고 부탁도 하여 하염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하루빨리 운동지구가 정상 추진되고 생계대책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경남도가 계속 어민 생계대책 문제를 창원시 문제로 치부하고 해결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생계대책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창원시 책임으로 계속 미룰 것이면 운동지구에 포함된 경남도 지분을 포기로 하신 뒤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거기에 대해서. 결국 핵심은 2단계 개발 계획을 어떻게 할지는 좀 종합발전 방안을 통해서 풀어나가면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결국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 대책입니다. 원래 이 부지 안에 어민들의 생계 대책으로 부지를 넣어놓게 됐던 이유도 신앙이 들었으면은 어민들이 그동안 생계를 유지해왔던 어업권이 소멸되고 실제로 의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생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협의 끝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이 부지를 우리 어민들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이제 협약을 통해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그리고 어민들이 합의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매각을 통해서 실제 진행시키는 것이 과연 어민들에게 장기적인 생계 대책으로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창원시와 우리 경남도의 관련 해양수산국 일자리 경제국이 함께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실제 우리 어민들에게 말 그대로 장기적인 생계 대책으로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걸 언제적 비용으로 언제적 감정평가액으로 매각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마치 이런 싸움인 것처럼 돼 있는데 저는 어느 비용으로 매각을 하더라도 점검을 해보면 과연 어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실익이 갈 수 있는지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근데 지금 현재 검토 결과로는 실제 어떻게 매각을 하든지 간에 어민들에게 갈 수 있는 실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창원시가 새롭게 내놓은 대책을 포함해서 경남도도 실제 이 부지를 통해서 어민들에게 장기적인 생계 대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협의를 통해서 꼭 찾아내도록 그렇게 해서 어민들에게 실제 현재 현황이 어떻고 그 다음에 각각의 방안들이 어민들에게 어떻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어민들에게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 답변 감사한데 지금 현재 준술도 투기장이 처음 조성되면서 거기에 어업인들이 생계 대책을 요구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고생을 바다에서 많이 했으니까 이 준술도 투기장을 허락해 주면은 너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때 한 군데 5만 평씩 주려고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뻔하게 놔놓고 지분도 없는 걸 어떻게 준다 하겠노 해가지고 이게서 만약에 땅이 만들어지면 바로 죽고만 한 것이 그때 당시 제 부산항 건설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말했던 사람들은 다 가고 또 뒤에 남은 사람들은 또 원칙을 또 따져오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20년이 걸린 지금 이제 생계대책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결을 하면 해결 실머리가 지금 이제 거의 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